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의 집단 행동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란의 이면에는 검찰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조작 수사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항소 포기에 집단 항명하는 이들을 왜 징계해야만 하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의 수사, 완전히 다른 결론.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두 번 수사했습니다.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첫 번째 수사는 2021년 10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유동규만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다. 천화동인 1호에 숨겨진 지분 절반은 유동규의 몫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다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2차 수사팀이 꾸려지고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김용을 사건에 끼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기록을 분석한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1차 수사 기록과 윤석열 검찰의 2차 수사 기록 10만 쪽이 넘는 분량을 전부 검토했다. 이재명이나 정진상, 김용에게 돈이 갔다는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물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2차 수사팀은 이재명을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들이 영장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 넣으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충격적인 녹취록 조작. 검찰의 조작 수사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녹취록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중 실장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검찰은 실장님이 정진상 실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녹취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당시 녹취록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이거? 저게 원래 이제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걸 보고 오디오를 들어볼 텐데 가운데 이제 실장님이라고 저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고쳐놓은 거. 그렇죠. 이걸 띄워주셔야지. 그렇죠. 저렇게 실장님이라고 텍스트를 해놔서 실장? 그러면 이 실장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네. 누굴까요? 대장동 사건에서 처음과 끝까지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실장님은 딱 한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실장을. 정진상 실장을 실장 저렇게 엮으려고. 그럼 실제 오디오 들어봅시다. 거기서 인상은 딱 얼굴이 빨개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또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나 잘 들리는데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나 잘 들립니다.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장님은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라고 물었지만 정 회계사는 망설임 없이 재창이 형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를 2번이나 재생해서 다시 들어봤지만 정 회계사는 계속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재창이 형을 얘기한 게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공동체, 이 말은 법률에 없는 표현입니다. 검찰은 사실상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넣고 정진상은 부패한 공무원,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 정진상을 엮으면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범죄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겁니다. 배를 가르겠다는 검찰의 협박. 조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건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 아닐까요? 검찰의 회유와 압박 그리고 조작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동규에 대한 면담 조사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유동규를 상대로 면담 조사를 유독 자주 실시했습니다. 유동규의 뇌물 제공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자 정치검찰이 유동규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술 변경을 유도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받은 돈을
정진상과 김용에게 상납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동규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범죄 금액을 줄이려고 그런 거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검찰은 남욱 변호사나 정민용 변호사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상태에 있던 남욱이나 유동규 등은 2022년 10월과 11월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 증인으로 나가서 사실상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1심 판결로 검찰의 시나리오가 무너지다.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 전원 유죄, 전원 법정 구속. 검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도 무죄, 검찰이 주장했던 7,814억 원의 추징금은 473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을 엮으려던 검찰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판결 결과에 검찰은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2심 재판이 열리고 남욱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증언대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조작 수사가 들통날 항소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항소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2차 수사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들의 주장을 크게 보도하며 여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태는 최고조로 치닫게 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들여다보면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남욱의 폭탄 발언과 녹취록 조작이 드러나면서 2차 수사팀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2차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항소 포기를 하자 곧바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리며 윗선의 압력에 의해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역공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판을 뒤엎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개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던 여론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최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에서 검사들의 부정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검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의 선택적인 기소가 얼마나 국민 생활에 해악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도 더 이상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집단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에 몰린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 한판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검사들의 집단 행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그냥 두어야 할까요? 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같은 공무원입니다. 검사장들이 입장문을 언론에까지 확산시킨 이 사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명백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2차 수사팀입니다. 1차 수사팀과는 달리 2차 수사팀의 수사에서 조작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2차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를 필두로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자신들의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행태를 맹비난하는 최혁진 의원의 분노의 참 발언이 전곡을 찌릅니다. 자, 외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기관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락락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돼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고 국민을 검찰이 우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검사들의 조작 수사와 집단 행동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검찰의 사건 조작과 공작 수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검사들이 조작 수사와 집단 행동을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잘못이 있다면 일반 공무원처럼 당연히 징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검사라는 지위가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작 수사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검사들, 그들이 반드시 죗값을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법이 필요 없는 세상,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이 바로 TK 불로아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TK 불로아제였습니다.